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과업이 하나는 전력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북한의 발전 설비가 너무나 노후화되고 발전 연료가 부족하고 이 털랩이나 뭐 이런 것을 220볼트로 보던 걸 12볼트로 변류기가 그걸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기업이나 이런 곳들은 뭐 충분하게 사용을 하나요? 수십 년 전부터 교차 생산제라는 전기 사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멎었어? 에? 교차 생산 시간이에요. 어머들 빨리. 가만. 국부적으로 보면은 평양이나 인근 지역의 전기 사정은 많이 개선된 게 확실합니다. 북창 화력발전소가 40만 킬로와트, 평양 화력 등에서 20만 킬로와트 정도가 증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알아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북한의 전기 사정이 어떤지 알아봤었는데요. 최근에 좀 좋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전기가 부족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전력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 당국에서 태양열, 풍력 같은 자연 에너지 개발에 힘쓰고 있다는데요. 우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남북 전력 협력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이신 한국전기연구원 윤재영 박사님, 또 북한의 최신 동향을 전해주시는 탈북민 주선아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평양을 취재한 영상을 보면 네. 평양 야경이 굉장히 밝고 화려해서 눈길을 많이 끌었거든요. 맞아요. 지금 화면에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 영상만 보면 북한이 전력난을 겪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밝습니다. 그중에서도 최근 눈길을 끈 게 바로 류경 호텔의 화려한 조명입니다. 예, 평양에 있는 그 105층짜리 호텔인데 조명이 LED로 되어 있고 LED 개수가 10만 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우리도 LED 많이 쓰는데 북한에서도 LED라고 이렇게 말을 하나요? 북한에서는 레드등? 전기가 그냥 하얀 게 전기인 줄 알았는데 이 전기는 빨갛고 막 파랗고 이런 전기가 나와서 그런 불빛이 나와서 다양한 색깔을 난다고 해서 지방 주민들도 레드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화면을 계속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최근 개선 청년공원 관리소의 일꾼들과 정호원들이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LED 전구를 교체했다는 북한 뉴스네요. 지난 기간 유기대들의 부장식 등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소에서는 기적신 운동을 힘있게 벌려서 불장식 둥화를 레드 등으로 교체하고 불장식 자동 지판도 우리식으로 프로그램을 다 개조해서 설치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전력 소비도 훨씬 줄어들고. 자, 우리로 치면 야간 개장인데요. 곳곳에 LED 조명을 설치한 것 같고요. 이게 에너지 절약에 실제로 많이 도움이 됩니까, 박사님? 그 전구의 용량은 와트로 표현이 되는데 네. 동일한 빛의 밝기를 사람들이 느끼더라도 LED 전구는 와트 숫자가 훨씬 적어도 됩니다. 즉 에너지 절약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북한에서도 LED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절박한 에너지 사정에 기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영상들을 봤는데 이게 놀이공원에서만 많이 쓰는 건지 아니면 실제 주민들도 LED 전구를 좀 많이 사용하나요? 2000년도 중반만 해도 LED 전에 형광등이 되게 인기가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형광등이 좀 점차 사라지고 북한에도 이제 LED 레드등이 많이 인기가 있는데 그 주되는 목적이 하나가 일반 전구를 불을 밝게 보려면 220볼트가 들어와야 와트가 들어와야 되지만 LED는 적어도 110와트만 들어와도 볼트만 들어와도 전압을 하얗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없는 데서 전압이 낮은 데서 실용성 있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부터 이렇게 들으면 네. 생각나는 게 저희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그냥 가서 이게 꽂거든요. 그쵸. 불 나오면 그냥 나오나 보다 네. 하는데 북한 주민들은 이게 220볼트고 뭐 몇 볼트고 전류는 어떻게 되고 전압은 어떻게 되고 굉장히 자세하게 알고 계세요. 그렇죠. 이제 북한에는 남녀노소 다 전기 전문가예요. 왜냐하면 전압이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밝으면 일편단심 밝아야 되는데 자꾸 전압이 떨어지니까 오늘은 한 70볼트니까
빛 색깔만 봐도 아는 거예요. 저희 북한에 있을 때 남편이랑 같이 이제 변압기라는 목적이 낮은 전압을 그 변압기를 이용해서 높인다고 해서 자동 전압 조절기라고 그걸 변압기라고 하거든요. 단수를 딱딱딱 올리면 낮은 전압이 딱딱딱딱 올라가요. 그러면 옆집에 만약 변압기 없으면 그 옆집 전기를 우리가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열심히 벌어서 텔레비 재봉기보다는 내가 변압기부터 사야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는데 대한민국은 220이 파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북한에서 많이 전기 부족을 느꼈습니다. 네. 박사님,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대체로 보면은 물자가 부족한 국가에서 그 물자에 대해서 일반 주민들이 더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마이카 붐이 처음 불어가지고 자동차를 개개인이 처음 구입하기 시작했던 80년대에는 개개인이 전부 다 타이어를 갈 수가 있고 간단한 그렇죠. 자동차 정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게 그 카 서비스 센터에 맡기고 보험회사에서 긴급 상황 시에는 처리를 해주는 시스템으로 가면서 일반인들이 운전하는 방법 외에는 모든 것을 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니까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전문가가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주민들이 어떻게 하면 전기를 한번 아껴볼까? 예. 그러기 위해서 LED 등을 썼다는 건데 네. 이게 뭐 흔하게 구입도 가능한 건가요? 일단은 북한 시장에 가보면 수입산하고 국내산 가격이 절반 가격이에요. 이렇게 국내에서 생산하는 LED는 아무래도 이렇게 표면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수입산보다 떨어지고 또 오래 가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국경을 마주한 시장에서 LED가 이제 뭐 그 사이즈나 모양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인데 중국 돈 10위안 정도를 하고 국산은 5위안 정도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근데 뭐 아까 화면 보니까 그 평양의 밤을 LED가 꽉 채웠었잖아요. 네. 밝게. 궁금한 게 LED도 전기가 잘 들어와야 켜지는 그렇죠. 거잖아요. 북한 주민들도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태양열 전지판이라고 이제 수입산을 많이 저장을 하고 또 이제 그 낮은 전압의 레드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력갱생을 하는 거죠. 야, 박사님, 지금 예. 북한에도 이렇게 태양열 전지판 이런 것들이 있다네요. 예, 저기 한국에서는 태양광 전지판이라고 부릅니다. 태양광 전지판이요? 예, 그렇습니다. 오. 그 태양 에너지를 이용하는 방법이 태양열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태양광을 통해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양광 전지판입니다. 가격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 북한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50와트짜리는 이제 한 개당 중국 돈 300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가 되는데 북한에서는 그 돈이면 쌀을 70kg를 살 수 있는 예, 그렇게 큰 가격이거든요. 잘 사는 집은 한 집에 그걸 3개 정도를 설치해 놓고 그걸 이제 가지고 전기를 쓰는데 이게 전혀 이제 그런 여력이 못 되는 집들은 아직도 이렇게 등잔으로 이제 불을 켜고 이제 탄을 떼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지금 이러는 상황입니다. 네. 집에 설치를 하면 뭐 다른 전기 사용하는데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나요? 대체 보면 보통 50와트짜리이기 때문에 2개를 설치한다고 해도 100와트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냉장고나 이런 걸 돌리기에는 역부족이고요. 핸드폰을 충전하거나 TV를 볼 수 있는 정도? 박사님, 태양광 전지판으로 한 가정에 이게 전기 제품들을 다 돌리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 저희 남한에서는 한 가구당 계약 전력이 3kW입니다. 3kW. 예, 3,000W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신식 아파트나 네. 이런 거는 5kW까지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용하는 전자제품이나 또 그 전자제품의 용량 자체가 적을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사용하더라도 남한보다는 적은 걸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한 가구에서의 계약 용량이 적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게 뭐 500W가 되었든 1kW가 되었든 그런 규모가 될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00W짜리 태양 전지를 사용을 하면은 국선으로도 연결이 돼 있고 그 태양 전지로도 연결이 돼 있어서 국가에서 공급을 할 때는 국선 전기를 사용을 하고
국가에서 전기가 끊어졌을 때는 예를 들어 100와트짜리 태양 전지가 연결이 되어져 있으면 그것에 맞는 전기 제품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금 뭐 가정에서도 태양 에너지 사용이 늘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북한 당국에서 태양 에너지 사용을 좀 장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볼 수 있을까요? 예, 북한 당국은 공식적으로 10만 호에 달하는 태양광 전지를 공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상당히 좀 달성이 불투명하지만 공식적으로는 2044년까지 국가 목표로서 5기가와트 원자력 5기에 해당하는 신재생 에너지를 도입하겠다라는 원대한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태양 에너지 개발과 또 효율성을 선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화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ED 등과 태양 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소개하는 화면입니다. 북한에서는 저걸 바람개비 발전소라고. 네. 우리나라 저는 풍력 발전이죠. 발전소. 네. 네. 저 전기밥솥이 되게 눈에 익은데 저게 가마가 끓기 시작하면 뚜껑이 얇아서 털럭털럭 거려서 북한에서는 털럭개 가마다 이렇게도 많이 주민들이 부르거든요. 네. 네. 지금 기계를 보니까 지금 온도가 표시가 돼 있어요. 99도?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오. 생산된 전기를 가지고 그 치사를 하는데 물을 끓이는데 그 물의 온도가 99도라는 그런 의미로 이 밥 가마 한 가마에 50명분의 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분이면 해낼 수 있습니다.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요, 평양에 위치한 주유소입니다. 여기 새희망 연유 판매소에서는 자체로 생산한 전기를 가지고 연유 공급은 물론 업무 활동과 수십 명 종업원들의 식사 보장, 문화후생시설 운영 등 모든 경영 활동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주유소 자체 전기 생산의 비결이 바로 태양광이라고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만한 정도면 여기서 필요되는 전기를 충분히 보장합니까? 예, 얼마든지 됩니다. 네. 이 태양비판에서만도 순시 5kW의 전기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풍력발전기를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판매소는 전기가 남으면 남았지 모자라 본 적은 절대 없습니다. 네. 지금 화면만 봐도 태양 에너지 사용이 굉장히 활발하네요, 교수님. 예, 저기 그 대체로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대표적인 게 태양광하고 풍력입니다. 그랬는데 풍력은 아무래도 도심 내에서 적용하기는 조금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외곽의 산이나 아니면 바닷가에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고 태양광은 대신에 도심 내에서 가정이나 기타 다른 데서 지붕에 얹어서 할 수 있고 조그만 빈터가 있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 에너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간에 태양광은 도심에 많이 있고 풍력 에너지는 도심 외부에 많이 있는 편입니다. 이 전력난 해결에는 도대체 어느 정도 도움이 되나요? 우리나라의 어떤 자연 환경이나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문제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면은 확대 적용을 해야 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지만 근본적인 북한의 전력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희가 북한의 뭐 산림 그리고 뭐 질병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눠봤는데 네. 이 전기도 우리 북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예, 그렇습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산업 동력원 그리고 주민 생활의 안정화를 위해서 전기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남북철도 연결 착공식이 있었는데 북한의 철도는 100% 전철입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철도니까 전기가 불안정하면 열차가 가다 섰다를 해야 되니까 전기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네. 그리고 남한하고 북한이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을 하더라도 그 공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역시 전기 공급이 필수입니다.
네. 전 무엇보다도 정말 큰일 났습니다. 왜요? 저는 10년차 휴가에 이 대륙 횡단 열차를 타려고 했는데 네. 이게 기차 길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전기가 없으면 아예 기차가 못 움직이잖아요. 굉장히 이게 기대하고 큰일입니다. 있었거든요. 저 진짜 큰일이에요. 가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모든 남북한 간에 정치적인 문제를 제외하고 경제와 관련돼서는 전기가 그 밑바탕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거든요. 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주선아 씨는 사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탈북을 하게 된 주되는 이유가 밝은 세상에서 살고 싶어서 여기로 왔어요. 저 지도상에서 남한과 같이 똑같이 우리 한반도가 밝혀지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 사진을 보면은 한반도가 반도가 아니고 남쪽만 있는 섬으로 느껴집니다. 평양 부근만 불빛이 약간 보일 뿐 북쪽이 그야말로 바다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러네요. 저 부분을 남한과 동일하게 만드는 게 최종적인 목표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도 남한처럼 환하게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가족들이 텔레비전 앞에 모여가지고 마음껏 MBC도 보고 통일전망대도 보고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